리처드 도킨스가 네. 트위터에서 그랬거든요. 네. 이거 왜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카TV의 안재영입니다. 고카TV의 이호솔입니다. 일단 우리 지난번 영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생각보다 네. 이제 정규 편성으로 가제가 아닌 정식 제목 고카TV로 거듭났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할 영화는 뭐죠? 오늘 다룰 영화는 이미테이션 게임인데요. 그 앨런 튜링이라고 컴퓨터의, 특히 디지털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영화가 근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 이미테이션 게임은 약간 실제 역사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편집을 거쳤어요. 그래서 시간 순도 약간 뒤죽박죽도 있고, 그 다음에 있지 않았던 일을 뭔가 있었던 것처럼 넣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튜링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저희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트위터에서 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이거는 잘못된 취지다, 이제 그런 식으로 트윗을 날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부분은 빼고 이 영화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베네딕트 컴버배치랑 키이라 나이틀리 나오잖아요.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진짜 훌륭한 배우긴 한데, 배우죠. 훌륭한 배우. 이분이 나온 거 혹시 아세요? 많이? 네, 많이 봤죠. 뭐 닥터 스트레인저도 아니면 셜록 홈즈? 셜록 홈즈. 네. 그래서 이분이 리처드 3세를 드라마에서 연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리처드 3세 후손이에요. 이제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로얄 패밀리 대신해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고, 키이라 나이틀리도 아마 스코티시 쪽일걸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스타워즈 1에 나왔었어요. 이게 나탈리 포트만 닮은 걸로 어릴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역으로 변장을 하고, 이제 영화 속에서의 대역, 그러니까 이제 악당한테 속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역할로 나왔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만의 매력이 이제 나온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튜링은 세계 1차 대전 한 1년 전에 태어났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사실은 진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전쟁하면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사도. 그 유럽은 되게 특이했던 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의 전쟁이야, 혹은 기사들의 전쟁이야,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보병이 강화되죠. 이제 총과 기관총이 발달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합쳐서 전쟁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났어요, 이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튜링이 태어날 때부터 애국심으로 완전 무장돼 있었어요. 내셔널리즘이 막 이제 꽃피어오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한둘 죽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튜링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또 애국심이 일단 강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은 그런 튜링의 이제 어렸을 때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튜링이 도망가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튜링은 이제 어렸을 때 이게 런던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첫사랑인 크리스토퍼를 만나요. 이 사람도 만약에 살아있었다고 하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거라고, 그런 천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단명했죠, 결에. 그래서 어쨌든 튜링은 살아남았고 케임브리지 입학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앨런 튜링이 크리스토퍼 모컴이 죽은 뒤에도 계속 부모님들한테 편지 썼을 거예요. 그런 친구의 부모님이 엄청 슬퍼하실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크리스토퍼에 대해서 나도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공감해드리고, 굉장히 정도 많고 인간적으로 인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이런 사람이 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이 4명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 크리스토퍼를 이제 부활시키고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제 크리스토퍼의 지식과 재능을 우리가 컴퓨터에 담을 수 있다면 그건 크리스토퍼 본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 실제로 그런 편지를 크리스토퍼 부모님한테 보내기도 했고. 이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크리스토퍼라고 부르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는데 그만큼 크리스토퍼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하여튼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튜링 이론을 제시해요. 튜링 머신을 고안을 하고 컴퓨터의 기초 원리를 만들고 캠브리지에서 이 컴퓨터가 중간에 중단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먼저 제기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 언어가 이 구조가 바뀌거든. 그리고 폰노이만이 이 논문을 봐요. 논문을 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너 나랑 같이 미국에서 일할래?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있을 때 거절하거든. 왜냐면 이제 애국심이 가득 찬 청년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국에 남아있잖아요. 지켜야죠. 그의 사랑과 헌신이 결국에 애국심이 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영화가 아직 서두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이제 튜링의 모든 이제 일생 전기를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에드콕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캠브리지의 고고학자예요. 상형 문자 이런 걸 해독하려면 확실하게 암호 해독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앨런 튜링을 GCCS, 그러니까 나중에 GCAQ가 되거든요. 그 영국의 정보 당국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안사쯤 되나? 옛날에 이제 그런 쪽에랑 연결이 돼요, 튜링. 그래서 이제 독일군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근데 이 튜링이 마치 자원을 한 것처럼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장군이 수고했다 나가보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할리우드 쪽에 생각이 반영되고 그게 아니라 초빙을 했다. 뛰어나신 분 우리가 모셔야 된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됐고 또 튜링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가 급한 시기라서 그렇게 막 앨런 튜링 보고 돌아가시라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이미 명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네. 튜링은 이미 명성을 어디 국내에서 떨치고 있었나요?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미국, 영국에서. 네. 유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가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온 거군요. 그렇죠. 제발 와주세요 했더니 당연하지 하고 39년까지 프린스턴에 있다가 이제 40년에 바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항상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합류 후에 네.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알렉산더 휴를 만난 것처럼 얘기가 돼요. 첫눈에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알렉산더 휴와 이제 서로 이제 처음 인사를 가지고 같은 팀으로 합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요것도 잘못됐어요. 알렉산더 휴는 나중에 합류했거든요. 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튜링이 먼저 이 단장 헤드를 맡고 그 다음에 휴가 들어오거든요. 추천 통해가지고 영국 인맥 사회 인맥을 걸쳐서 겨우 영입을 해왔는데 마치 처음부터 학생들 모여있는 것 마냥 이제 편집이 됐죠. 그리고 여기 IJ 굿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당국에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헛8이라는 것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IJ 굿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요 문장을 처음 말한 사람이에요. 기술 폭발이 올 것이다. 미래에.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더 발전된 문명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우주로. 이런 말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이 전자 컴퓨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발전하다 보면 특이점이 올 것이다를 내다본 사람인 거네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영화 만드는데 자문을 하거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컴퓨터 할 8000인가? 그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그 영화 포탈에 보면은 막 기계 디자인이잖아요. 그게 할 이제 오마주한 건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컨셉을 이 사람이 아마 디자인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 사람을 안 넣었어요. 영화 감독이나 된 사람. 그래서 튜링이 케임브리지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히틀러와 독일의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기로 이제 무장을 하고 프랑스를 몰아내준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시 정부를 세우고 유럽에서 많은 학살극을 벌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좋은 점은 그거였어요. 튜링이 달리는 장면이 사실은 이게 자기 스트레스 줄이려고 유산소 운동 하면서 약간
그 체력을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전쟁의 긴박함을 달리기로 표현해서 그건 좀 괜찮았다. 숨가쁨과 이 빠르게 달리고 이 거친 숨소리 이런 게 또 그런 상징으로 대비돼서 긴장감을 줄 수 있었겠네요. 네. 음. 그죠. 사실 이게 튜링이 그 달리기를 원래 좋아해요. 이게 원래 마라톤에도 몇 번 참가했고 그 다음에 그 크리스토퍼가 몸이 안 좋잖아요. 같이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이 할 겸 해서 이런 거 했거든요. 이제 체스 한 번 두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요. 근데 그 사이에 고민한다고 이제 우물쭈물하다 술을 못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턴 더. 내가 그 사이에 빨리 둬. 알았지? 근데 누가 말 한 칸 옮기는데 누가 시간을 많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크리스토퍼랑도 연관이 있다, 이 달리기가. 달리기는 또 크리스토퍼도 같이 즐겼던 달리기였군요, 이게. 그쵸. 튜링만. 그러니까 튜링의 인생에 크리스토퍼의 흔적이 다 묻어있어요. 영화는 그걸 또 잘 살린 것 같긴 해요. 튜링은 영화에서는 뭐 사회성이 없고 리더십이 약한 인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튜링이 먼저 헤드로 있었고 휴는 나중에 합류한 거고 튜링이 본인의 팀으로 이제 독일군의 애니그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헤쳐나간 겁니다. 근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 말고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알렉산더 휴? 잘생긴 미남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단장 자리 넘겨주거든요. 근데 사회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훗8에서 만들었던 컴퓨터 본배 요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다양한 부서에서 앨런 튜링을 초청해요. 그래서 자문도 해주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튜링은 충분히 그걸 하고도 남은 인물이었다. 다만 이제 카리스마틱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요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너무 폄하한 거죠, 오히려. 그렇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본배 드럼이라고 하거든요. 이 덕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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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톱니 개수가 애니그마랑 똑같아요. 알파벳 개수만큼 있어요. 그때 돌아가면서 이제 이 해독하는 이제 이 사이퍼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애니그마를 해독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암호화가 아닌 복호화를 하는 방법을 이제 똑같은 뭔가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한 건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인코더와 디코더죠. 이제 독일군이 애니그마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배열이 3개가 있고 이제 인코딩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배열을 넣게 되면은 이제 당기게 되면은 이제 디코딩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배선 연결이 있어요, 뒤에. 그게 1대1 대응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가지수가 있잖아요. 그냥 2개의 알파벳만 바꿀 수도 있고 10개를 코드를 자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킹하기 위해서 그 분석기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튜링은 이전에도 기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만 제타 함수거든요. 함수 계산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전자계산기는 없었고 뭔가 모든 게 튜링이 원래 걸어온 길이 애니그마를 해독할 운명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실이 근데 영화에 안 나와요. 갑자기 다짜고짜 케임브리지에서 온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만들겠대요. 아니 그거 전에 이 튜링이 리만 제타 함수 계산기를 만들려고 해서 도면도 자기가 그리고 어떠한 그런 재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유년기 시절에부터 재능이 있었다는 걸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납득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영화에 안 나와요. 전혀 개연성 없이 너무 극적인 요소들이 있었네요. 사실 저도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날로그 계산기. 저는 만들다가 시간 없어서 저도 포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이런 그 튜링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개연성을 우리는 더 알게 되고 그렇죠.
튜링이 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해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이 계산기를 원래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인원 배치를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권을 쥐고 흔들었고, 근데 영국 입장에서 지금 전쟁 중이고 다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 필요 없다 저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인사 이동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 데이터를 다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이제 인사 배치는 많았었다. 튜링이 있었을 때. 그리고 튜링이 자기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아오려고도 했었다. 그런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대놓고 막 you fired 막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튜링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다른 동료들이 뭔가 튜링을 그래도 끝에서는 이해했다 이건데 실제로는 이제 튜링이 본인의 생각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좋은 팀원들을 이렇게 계속 들여오고 이해하지 못한 팀원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도적으로 팀원을 오히려 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훗, 4 이런 파트에서도 다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튜링뿐만이 아니에요. 기계는 기계로 대응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마치 튜링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업계에서 튜링은 절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튜링한테 네가 뭘 잘났는데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튜링은 그 훗팔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컴퓨터 공학자였고 그러면서 이론가였고 나머지들은 언어학자, 체스 플레이어 되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다고 들었거든요. 영화에서는 약간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좀 각색을 많이 했다. 그 케임브리지에서 명성이 있던 튜링은 굉장히 인맥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은 사람인데 누가 튜링한테 함부로 넌 개짜야 막 이러겠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튜링의 컴퓨터를 부수려고 한다거나 상상도 못하죠. 귀족 사회인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영화에서 너무 튜링을 나약한 존재로 계속 묘사를 한 게 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네.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저도 너무 안 들어요. 그냥 튜링 인물 자체로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그리고 요거 그 십자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뽑았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미 케임브리지에서의 인맥으로, 이 인맥 사회잖아요. 귀족 사회. 이미 인맥으로 다 포섭이 돼 있었어요. 아니면은 저 IJ 굿 이 사람처럼 폴란드계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팀을 꾸렸던 거지, 십자발 풀이로 사람들을 데려온다?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여주인공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죠? 그 여주인공은 여기 제가 밑에 나오거든요. 튜링이 게이였어도 결혼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진취적인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굉장한 친구 같은 연인이었다고 해요. 조한 클라크인데 이 사람의 지도 교수가 이미 훗6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청한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네,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그 당시. 근데 졸업장은 안 나왔어. 상당히 엘리트셨네요, 이분도. 네. 어디 갑자기 와가지고 뭐 무시받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게 미국 할리우드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족 사회의 인맥으로 이렇게 근데 그 귀족 사회의 인맥만으로도 충분히 나치에 대항할 만한 인텔리전스를 다 우리가 팀을 만들었다. 요게 아마 할리우드 쪽에서 납득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결혼하라고 약간 종용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일반 평민 집안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종용 안 했어요. 그런 거죠. 서민 집안이었으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말죠. 그래서 튜링이랑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라면 내 남자라도 괜찮을 것 같다. 결혼에 마음이 없었지만 이 남자라면 곁에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조한 클라크가 이제 전선에 뛰어들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튜링의 과거가 나오죠. 왕따 당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 각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튜링의 과거 사진들을 봤는데 왕따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키도 크고 인싸였던 것 같은데 항상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하는 사람만 아니었을 뿐이지 왕따에 당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그 이제 관객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넣어놓은 장치 같아. 그 물론 증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찾지 못했던 그 튜링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 같은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모든 사진에 튜링은 항상 그 포함돼 있어요. 졸업 사진,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사진, 같이 달리기 했던 사진,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따지? 저는 이해는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가 마음에 들어요. 튜링이 그러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 페르소나가 있다. 자신한텐 그게 암호를 푸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 저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굉장히 가슴에 꽂혔고,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죠. 왜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근데 튜링한테는 그게 본심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처럼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 사람마다 이제 본심은 따로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한 가면을 쓰고 음.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이 이 가면이 어떻게 보면 암호를 푸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튜링 자체는 되게 진솔한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암호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뭔가 자연과학과 좀 더 진실된 학문에 좀 더 충실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귀족 사회에서 자라온 튜링이니까 가문 간의 그런 체면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암호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네. 튜링은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 뭐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솔직하게 대화했겠죠 사람들이. 네. 멱살 잡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제 격식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성대모사 안 하고. 조안 클라크를 설득을 하죠. 근데 지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가 아니라 우리 팀에 합류할 때다. 너 내 동료가 되라. 근데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암호를 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맨날 암호가 바뀌니까. 고통스러웠던 그런 긴박함은 굉장히 잘 영화 속에서 녹여낸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잘했다고 들었어요. 조안 클라크가. 그럼 이 훗 에잇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튜링이 영입을 했죠. 근데 영화에서는 네. 어떤 다른 여자들이랑 생활을 하고 여자 어떤 노동자들, 공장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그게 더 걸스 해가지고 그 여자들만 그룹을 모아놨어요. 모든 군대가 갔죠. 남녀 구분하고. 그쵸. 근데 이제 그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서 더 걸스에 합류를 했는데, 튜링이 이 여자 특별하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영입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단순 사무직에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체스 챔피언들이 또 대단한 게 이 기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요. 역시 체스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비를 탕진하고, 여기서는 이제 튜링이 박해받는 입장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순탄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알렉산더 휴가 나중에 튜링이 미국 가서 봄배 기술을 전수하거든요. 그래서 US 봄배라고 해서 또 그 일본군 암호를 해동을 해요.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고 영국은 유럽 해결했다 하고 끝냈으니까. 그때 이제 알렉산더 휴가 이제 여기 단장이 되는 거죠. 그렇고 결혼을 하죠. 이제 결국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춤을 추죠. 조안 클라크. 이게 결혼식 아니면 결혼 전야제 뭐 이런 건가요? 약혼식. 결혼을 한 건가요? 약혼까지?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한 거죠, 나중에. 실제 결혼까지는 하지 않고 약혼을 하고 약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국 앨런 튜링은 게이였죠. 크리스토퍼의 빈 자리를 아마 다른 남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막 게이들 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하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 잡게이를 데리고 온 거죠. 이 사람, 이 게이가 도둑질을 해요. 튜링이 이걸 또 순수하게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조사가 깊게 들어오면 네. 게이인 게 새기게 되잖아. 근데 튜링이 이때 자기가 동성애적 성질이 있다는 것도 밝혀요, 경찰에. 이 영화와 달리.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나 게이인데 어쩔 거냐.
이 튜링이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막 북유럽도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유럽은 그때부터 게이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녀오면서 아 이제 게이라는 거는 이제 죄가 아니다. 곧 이제 유럽에도 퍼지고 있다. 이제 자유의 물결이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한테 나 게이인데 어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충분히 그랬을 만하네요. 네, 순수하고 이제 숨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당당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취조를 받죠. 그래서 이 장면은 감독이 튜링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실제 형사가 논문 내용을 물어보진 않겠죠. 대신 우리는 이제 튜링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이 유명해요.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여기에 1단원이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근데 이미테이션 게임이 우리가 아는 인간인가요, 기계인가요 맞추는 그 튜링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남자게 여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튜링이 남자와 여자를 판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 그 이유가 이제 튜링 본인 스스로가 남자와 여성 사이의 정체성이 애매한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튜링이 네.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1단원에 네. 어떤 기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기계가 본인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본인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상황에서 남자인 것처럼 대답할 수도 있고 여자인 것처럼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 인간이냐 기계이냐 튜링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맞춰봐라.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사람이냐 아니 사람이 아닌 무언가냐 질문했을 때 형사가 난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 장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튜링은 그건 맞아요. 정부 기관과 싸움을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외로운 싸움을 한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면 결국에 그가 만든 봄배랑 그 봄배로 만든 바탕으로 만든 콜로서스 최초의 컴퓨터였거든요. 디지털 컴퓨터. 이런 것들은 싹 다 폐기 처리거든요.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고 전쟁 영웅으로서 대접도 못 받고 동성애라는 것을 드러냈으니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도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튜링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 그리고 기계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을 맞다고 주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학자로서의 싸움도 해야 되고 다양한 싸움들을 혼자 외롭게 한 사람인 건 맞죠. 그 쓸쓸함은 영화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외로운 존재인 거고 그다음 본인의 성적 정체성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외로운 존재인 거고 그렇죠. 하지만 또 본인이 했던 업적들이나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다 잃었고 굉장히 인생이 어떻게 보면 황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외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이제 영화와 다른 점은 튜링은 항상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 그 이상. 또 튜링은 어떠한 시선과 싸웠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기계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증명하려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아까 말했던 논문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냐. 기계는 인간이 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튜링이 하나하나 반박을 해요. 이제 차이니즈 룸 그 논증이 있거든요. 내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고 또 생성할 수 있는 기계를 놓고 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뱉어내면 중국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중국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계가 이거를 스트롱 AI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AI. 스트롱 AI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튜링이 그러는 거죠. 기계랑 사람이랑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거를 내가 이해 못하고 기계를 써서 중국어를 답변했다고 해서 기계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더 튜링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그럼 이런 거네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생각에 대한 개념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쵸. 그때 튜링이 처했던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튜링은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튜링과 같이 일했던 유대인들도 같은 유럽인이 아니다는 그 동질성을 느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를 당하고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일련의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튜링할 때 보였을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계가 생각할 것 같냐. 튜링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유럽인들의 생각이라는 것도 인간의 생각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그럴 것 같냐라는 게 정말 자아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탁 치고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었을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을 보호하는 그 가면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겠네요. 그쵸. 술자리를 또 갔죠. 그 결혼식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순서가 좀 뒤바뀐 거예요. 실제랑 영화랑.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그건 맞아요. 하일 히틀러, 총통, 이라거나 오늘 날씨 맑음.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호 해독을 했던 건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코드를 알았다고 해서 이제 본배에 넣고 딱 돌렸다고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이 에니그마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거든요. 독일도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다 보면 눈치채요. 이것 봐라. 얘들이 어떻게 피했지? 아무리 튜링이랑 그 팀원들이 독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골라내서 해당 내용만 해독한다고 해도 독일 쪽에서도 천재가 있거든요. 암호 해독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아마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 암호 해독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에니그마가 점점 더 발전하거든요. 전혀 해독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이 처절한 두뇌 싸움이 이 영화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게 또 아쉽다. 이 논리적인 일이 뭐냐? 우리가 메시지를 골라내서 일부 메시지만 해독해서 상부에 넘겨야 된다. 이 정보전을 하자는 거죠. 실제로. 페이크를 넣자는 거죠. 이 영화에서 보다 보면은 튜링만 정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정부에서도 소련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이제 튜링과 같이 일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영화에서는 같이 일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소련 스파이들이 일부러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일의 비중이 적은 부서가 있어요. 그 영국 이제 GCS 그쪽에 보면은 이 파트는 왜 있지? 하고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련 스파이 몇 명이 거기 있어요. 소련 스파이들을 일부러 배치해놓고 업무량을 줄여가지고 정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정보의 전체인 줄 알고 소련에다 전달을 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소련 스파이 의심을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파혼하자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튜링이 조안 클라크를 아끼는 마음이 더 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튜링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전쟁도 끝나가고 너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다. 이 조안 클라크가 결국에는 다른 군인과 결혼하잖아요. 네.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남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결혼할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튜링이 아마 그걸 고려해서 파혼하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전쟁의 막바지가 되면서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네요. 네. 머리가 정말 좋네요. 정말 좋은 사람. 아니, 실제로 그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장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음모에 휩싸여서 피해자로 나오고 있죠, 계속. 그래서 독일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보면은 로터가 12개인데 이거 핀 개수가 다르거든요. 네. 원래는 알파벳 26개로만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전혀 해독할 수 없을 만큼으로 만들어놔요. 이제 콜로서스거든요, 이게. 이 뉴먼 박사고. 이제 이 콜로서스가 요거를 해독하는 거죠.
이게 A 타입이고 이 콜로서스 1이 이걸 해독하는데 이걸 또 독일이 알아내요. 이거 봐라, 이것도 해독해 해서 B 타입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콜로서스 2를 내놔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콜로서스가 이기죠. 이건 컴퓨터가 아니지만 이건 컴퓨터잖아요. 연산 양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콜로서스 덕분으로 노르망디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제가 그렇게 확인했던 것 같아요. 콜로서스로 해독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 콜로서스를 만든 토미 플라워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아요, 영화에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마지막에 가서 이 전쟁을 해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튜링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예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콜로서스 2가 이제 베트남전 아마 끝날 때쯤에 요게 다 파기가 돼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튜링이 잊혀진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튜링은 결국에는 교수직을 하고 게이로서 호르몬 요법을 받게 돼요. 정직한 대가였죠. 그 크리스토퍼를 본따서 만든 컴퓨터를 계속 연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기계 비관론자들이랑 계속 싸워나간 거죠.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조한 클라크가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죠.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했고 암호 해독가로서 일을 그만두었다. 하니까 튜링이 이제 너무 아쉬워하죠. 정말 재능 있는 여잔데. 하지만 튜링도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야위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는 기뻐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외로운 싸움을 한 건 맞죠. 그 점을 잘 살려서 전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한 클라크가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나오죠. 튜링 어머니의 글도 또 살펴보신 거예요? 이 영화를 위해서? 맞아요. 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튜링 어머니가 자살이 아니라는 듯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튜링이 어릴 때부터 이제 기계 회로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금이죠. 금과 구리가 전도성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을 추출하고 도금하려면 청산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청산가리를 갖고 어릴 때부터 자주 놀았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아마 청산가스가 퍼졌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 같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부모님인데 근데 경찰에서는 자살로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리우드에서 약간 호르몬 요법을 받다가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영화를 했다는 거는 조금 고인모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할리우드 감독이 더 조사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공식적인 기록은 그랬을 수 있지만 당대에 처했던 튜링의 상황을 짐작해보면 분명히 이제 그냥 영국 사회에서는 네. 귀족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덮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실제 말은 어머니의 말이 맞았고. 그렇죠. 그 존 튜링이라고 또 형제도 있거든요. 형제도 자살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튜링이 완전히 명예롭게 사면이 되었죠. 컴퓨터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기억될 거죠. 그래서 결국 튜링이 바라는 세상이 왔잖아요. AI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나 옵티머스나. 튜링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뇌 저장 용량이 약 10의 10승 비트, 10의 15승 비트. 요거 바이트로 바꾸면 얼마죠? 80억이니까 네. 8 기가바이트? 8기가죠. 8기가. 8기가. 그래서 뇌 저장 용량은 8기가에서 약 이제 테라바이트 단위로 가네. 네. 테라 이상. 테라에서 어쩌면 뭐 엑사바이트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이미지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것이고 눈 먼 사람에 대해서는 몇 기가 이상으로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게 맞죠?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좀 그 당시에 이 용량에 대한 추산을 어떻게 했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ASR 모델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모듈들, AI 모듈들을 보면은 대략 그 정도 용량이 되거든요. 파라미터 수 개수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70년 전 사람이 그 정도 용량 사이즈를 예측을 했나?
눈먼 사람에 대해서 모방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다. 챗봇이죠. 그렇네요. 언어 모델에 그렇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곧 그 세상이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세기 안에. 그 사람이 맞았죠.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세상을 뒤바꿀 혁신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람이죠. 지금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저러한 생각들을 할 정도의 인물이라면은 정신력도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이였으니까. 왜 트랜스젠더들 많잖아요. 호르몬 투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길 바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튜링이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층 더 튜링한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영화가 오히려 튜링의 더 강인한 모습을 이제 깎아내고 그냥 영화적인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할리우드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이 깎아냈구나. 그게 정말 무솔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감독 입맛대로 역사를 좀 바꾸진 않았으면 좋겠어. 또 튜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튜링 아카이브라고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 가면은 해시태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놨어. 그 아카이브 가시면은 어머니의 편지부터 그 이런 사료들까지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튜링 아카이브. 네. 거기서 참고를 많이 해요. 다음은 혹시 어떤 작품을 연구 분석해 보실 예정이신가요? 다음 작품은 저 블레이드 러너 2를 하고 싶지만 블레이드 러너 2 감독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듄이요. 균이요. 이 듄을 빼놓을 수가 없어. 시류에 너무 편승하신 거 아닙니까? 듄은 스타워즈가 이 작품을 거의 따라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